다음 네 사건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계엄, 올 4월 봉천동 화염방 사기 사건, 그리고 5월에 일어났던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며칠 전에 일어났죠. 올 7월에 일어난 송도 총기 사건, 아버지가 아들을 총기로 살해했죠. 자, 이 네 사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60대 남자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특히 분노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60대 남자면 전성기를 맞이할 때죠. 그리고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순이라고 했죠. 이순. 귀가 순하다. 귀에 뭔 이야기를 들어도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순하게, 순수하게, 수능적으로 받아들여야 된 이 나이 60대에 이런 분노 범죄를 끔찍하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수감자로, 그리고 다른 사건도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전부 60대 남자들이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국민이나 봉천동 같으면 층간소음, 이웃,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송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총으로, 그리고 화염방 사기나 이 총기는 그 남자들이 전부 다 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염방 사기는 이제 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연료 같은 걸 넣어서 그런 것 같고, 송도에서는 그 인터넷 같은 데 나오는 사제 총기 제작하는 방법, 그걸 그대로 익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자들 지배해온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물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화기 만든 것이 화염방사기요, 총도 역시 화기라고 하잖아요. 화약으로 쏘니까. 자기의 물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까지 만드는 것, 그것 대부분 남자들의 일입니다. 본래 힘이 좋은데 이 힘을 생산적으로 써야 되는데 사업에 쓰지 않고, 자, 송도 사건 같으면 전 남편은 이렇게 사건을 일으켜서 아들을 살해했고, 전 처는 사업을 해가지고 약손명가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다고도만요. 피부 관리하는 곳으로서 이렇게 물리력을 파괴적으로 쓴 남자와 사업을 통해서 어찌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여자가 대립을 할 때 물리력에서 졌잖아요. 그동안은.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력의 시대, 뇌력의 시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오히려 단점이 될 때가 있죠. 자,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모두 60대 남자로서 인생의 절정기로서 권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정에서 60대는 어찌 보면 귀만 순한 게 아니라 이 머리도 잘 돌아갈 때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걸 되는 데까지,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잘 써먹었지만 된 다음에는 어찌 보면 귀 듣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힘을 무리하게 쓰다가 아주 지금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한방에 일어선 이 윤석열, 그리고 한방에 수감자가 된 이 윤석열, 이렇게 비참한 6대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왜 이렇게 화난 60대들이 많느냐 하면서 이게 지금 동아일보에서 기획해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방화의 총기살인까지 앵그리 6대남, 60대 남자가 화났다, 뿔났다. 왜? 은퇴한 뒤에 상실감에 공격성을 키웠다.
이 물리력을 공격적으로 썼다 그런 이야기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60대 남자가 화나 있는가? 그래요. 60대의 비참한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세대, 성별, 그게 바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자살 1위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데 그 한국에서 또 가장 많이 자살하는 세대와 성별이 60대 남자예요. 60대 그 여자 노인에 비해서 남자들이 어느 정도냐? 3배나 자살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자살했다는 얘기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이게 주변에서라든가 퇴직한 다음에 어떤 병에 들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경제적으로 아주 빈환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살하는 애들을 가끔 봐요. 그런데 퇴직한 다음에 60대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거든요. 그 다음에 고독사자. 고독사는 누구도 알 수 없게 이렇게 죽은 거죠. 그런데 고독사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역시 60대 남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남자라든가. 그러면 고독사자들은 어떻게 죽느냐? 대개 자살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앞에 것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의 약 80% 정도는 역시 60대 남자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쪽방촌에 여러 문제 때문에 기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잘 살기는 누가 더 잘 사느냐? 자, 옛날에는 과부는 은이서말이요, 호래비는 이가서말이다 해서 과부들 알뜰하게 살림하기 때문에 아껴서 부자로 살지만, 부유하게 살지만, 호래비들은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해가지고, 자기 위생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일을 3말씩이나 지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남자들이 나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난한데도 쪽방촌 거주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다른 자녀나 다른 이 친인척과 갈등하는 사람 주인공은 역시 남자들인데 60대 남자들이 거기서도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60대 남자들은 특히 고독하고 불안하고, 앵그리 6대남 그랬잖아요. 분노에 차 있고 좌절하고 상실감에 젖어 있거든요. 그러면 60대 남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리고 진짜 사건을 많이 일으키느냐? 맞아요. 경찰청 조사에 나와 있는데 대개 그 18년에서 22년까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범죄 사건을 보니까, 그것도 강력 범죄 사건을 보니까 무려 12%나 늘어났어요. 물론 인구도 이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도 사건 증가율이 훨씬 높았어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느냐?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등 아주 흉악범, 강력범을 60대들이 일으키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60대 남자. 그럼 60대 남자들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길래 사건의 연루가 많이 되느냐? 여기서는 상실감을 낳는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서 한국 사회의 중추로서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뭔가 나온 다음에는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존감을 잃어버린,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에 시달린다. 잃어버렸다. 내가 뭔가 했는데 나한테는 오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적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에 쌓인다.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자괴감에 휩싸여 산다. 또 어떤 느낌을 갖느냐? 생존한 부모를 모셔야 되죠. 위로는 봉양해야 할 부모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직은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로서 나 하나 몸 감수도 힘든데
나 하나 밥벌이 하는 것도 힘든데 위로 아래로 옆으로 돌봐야 하니 형제들까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심리적, 경제적 압박, 관계적 측면 거기에 배우자까지 있으니 이런 압박감에 시달린다.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뭐 맞는 측면도 있지만 60대 남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윗세대들 더 힘들었죠. 시집살이도 해가면서. 그런데 지금 60대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그런 그 샌드위치 세대로서 자기들은 위로 봉양해야지만 자기들은 아래서 받지는 못하는 그런 그 뭐랄까 이 릴레이 효도, 거기에서도 또 상실감을 갖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역시 동아일보에서 특집으로 해가지고 분석해 놓은 겁니다. 여전히 건강한데 신체적 능력이 있지만 일찍 퇴직해가지고 쉬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사회적 괴리감,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회에서 뭔가 이 가치 없는 인간으로, 그래서 어디에도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고 집에서 대접받느냐? 그거 역시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칫하면 조그마한 갈등도 큰 범죄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역시 뭐랄까 그런 걸 잘 인식해야 되고, 은퇴 이후에는 일자리나 자존감이나 관계망이나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도 노력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걸 방비를 해야 된다. 갈등은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게, 이 분노를 조절도 스스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사회에서나든가 이를테면 그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정서 상태에 대해서 불안할 때는 상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정서 상태를 스스로 이렇게 치유하는 예술 치료 이런 거 많거든요. 미술 치료다, 음악 치료다, 체육 치료다,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에서 망을 갖추고 국가에서도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제언해 놓은 것인데, 참 말은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도 그렇고 국가도 나서야 되겠죠. 이를테면 금방 요새 일어난 그 송도 총기 사건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아주 가장 어찌 보면 사랑해야 할 그 관계가 가장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간 거잖아요. 그것도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이혼한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도리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생일잔치를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거기서 극한 갈등, 그것도 일방적인, 그것도 남자의 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기도 아닌 자기가 제작한 총으로, 사제총으로.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이런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알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혼한 이 전처는 열등감에 시달릴 게 없다. 자존감과 어떤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이 피부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피부는 겉은 알 수 있겠지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을 모르니까 서로 어찌 보면 살다가 안 맞아가지고 이혼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범죄 피의자 조 씨던데, 조 씨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를테면 가정불화였다, 아니면 그 생활비 대다가 아들이 생활비를 안 줬다. 근데 아파트도 혼자서 살면서 70평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 부인이 상당히 사업 지원도 해주고 생활 지원도 해줬다고 하는데, 둘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자기 변명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기적 발언을 할 테니까 이거 프로파일러든가요, 경찰 투입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극한 갈등을 일방적으로 이뤘기 때문에 그게 분노 표현으로, 아니면 좌절 표현으로, 아니면 자기 고독 표현이든 열등감 표현이든 어떤 자격지심이든 크게 차이가 난 이 상태에서 전처가 약수명가 대표라고 하니까 100억대, 수백억대 자산가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초졸생으로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 공부하고 입지전적인 어떤 그 사업 성공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상승 결혼은 통하죠. 대개 여자들은 옛날에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 결혼을 했죠. 이를테면 그 중학교 교사가 여자 교사가 남자 교수하고 결혼하는 이 상승 결혼은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여자가 교수인데 남자가 교사일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는 상승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대개 한 계단 낮게 결혼한다. 이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대개는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죠. 그래서 이 그 아마 그 송도 총기 사건 그때도 초반에 만났을 때는 끼리끼리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사업으로 성공한 부인, 그 다음에 사업 몇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남편, 이 사이에서 같이 결혼은 했지만 위상이 달라진 다음에 그것도 참 어려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 참 힘든 문제거든요. 누가 말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뭐래도 열등감을 줄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면 누가 열등감 털끝만큼도 자극 안 해도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심리 상태죠. 멘탈이라는 것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극히 개인적이잖아요. 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가 뭐 자격지심 하나도 없었다, 열등감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알아요? 겉을 알지 속을 어떻게 압니까? 아무튼 그 남의 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대개 여자가 상승 결혼했을 때지, 남자가 상승 결혼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가더라도 그 다음에 대개 이게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여자도 또 그걸 의식 안 하려고 해도 대개는 물리력을 통해서 남자들이 지배온, 그게 요즘은 정신력이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세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릇이 이만저만 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을 텐데, 아마 거기서 오는 그 뭐랄까요,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보나마나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남조 여고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남자가 낮고 여자가 높을 때 이게 갈등으로 가기가 십상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자로서는 겸손하고 남자를 하늘같이 모신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남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남고 여자는 그 보편적이죠. 그런 짝이 가장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참 우리나라의 이 정서처리법, 분묘가 중요해요. 분묘는 참 잘 치우려고 하죠. 이 분묘. 똥오줌은 잘 치우려고 하는데 이 분노, 화, 그 중에서도 남자의 감정은 오죽하면 분노뿐이다. 모든 다른 감정을 표출할 때는, 밖으로 표출할 때는 욱하고 분노로 이 전환해서 표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남자의 대표적 이 감정이 분노라고 하는데, 왜? 이 분노가 남을 제압하고 나를 살리는, 나를 적어도 방어하는 그런 그 원초적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 물리력을 그동안 쓰면서 우위를, 이 위상을 굳혀온 남자로서는 이 분노를 껄핏하면 써먹거든요. 특히 물리력으로 약한 여자한테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 옛날 말 그 참 괜찮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런 말 했잖아요. 집안을 이루려면 우선 몸을 닦아야 된다. 심신을 닦아야 된다. 근데 이 집안이라는 게 내가 가문의 대표로서 어떤 가문의, 그 다음에 가문의 가장으로서 어떤 분야에 가서 전문가로서, 이 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가 중시하거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일가를 이루는 거죠. 이게 약소명가 같으면 여자가 그걸 한 거잖아요.
여자는 김씨던데 어떤 분야, 그 미용 그런 분야에 가서 전문가로서 일가를 이룬 정도가 아니라 백가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남자가 했으면, 아니면 그 길에서 남자가 적절한 어떤 역할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는가 봐요, 집안에서. 우리나라는 국도가잖아요. 국도가. 국가. 나라도 집이에요. 나라도 집. 국가 그러잖아요. 가지고 하나의 집으로 피부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수신제가라는 구닥다리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 몸을 잘 닦았으면, 윤석열도 그러지 않겠어요? 몸 잘 닦고 심신을 잘 닦았으면, 수양을 했으면 분노를 좀 참는다든가, 아니면 분노를 좀 거룩하게 낸다든가, 아니면 분노를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낸다든가, 아니면 분노를 좀 융합해서 용해서 낸다든가, 뭔가 그랬으면 달랐을 텐데 이 몸을 좀 닦았어야 되는데, 집안도 좀 가지런하게, 집안. 아무튼 애기도 나보고, 그런데 끼리끼리 또 만났겠죠. 뭐 김건희하고. 참 말이 쉽지 어려운 겁니다. 저도 두 아들 있고 한 37년째 지금 같이 사는데 그 집안만 이루는 거고, 6남매, 우리 한 사람 5남매, 지금 한 사람 같은 80대 90대 아버지 어머니, 저도 80대 어머니, 이렇게 얽힌 걸 생각하면 일 가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가문에서 어떤 그 사람 노릇 하는 것만 해도, 밥벌이 하는 것만 해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해도 가문의 수치를 일으키지 않는 소극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남자, 저도 58년 개띠로서 60대 후반인데 왜 이러지? 왜 60대 후반들이 뿔났지? 좀 참자. 수신. 몸을 닦는 걸로. 옛날에는 그나마 공자는 완벽하게 닦으라고 했잖아요. 수신제가 직국. 이게 순서적이냐, 아니면 그걸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그 어떤 그 경지를 전부 다 동반상승 시켜야 되느냐, 뭐 말은 많은데, 순차적이든 동반적이든 자기 몸 닦고 집을 가지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이 나라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밑에 기반이 약하면 그게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모욕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60대 남자들 분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